자, 그래서 네, 주제 통합 2강 부분에서 보면 첫 번째 2개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지문에서는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자 했던 글이다. 그런데 엔트로피가 나오려면 아무래도 연력학 법칙이라는 용어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일문단의 핵심은 연력학 제1법칙과 플러스 제2법칙을 설명하고 있지요. 소주제처럼 적어놔도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면 돼요. 3단락밖에 없어요. 그래서 3단락밖에 없기 때문에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 그래서 우리 방금 정리했었죠? 첫 번째. 자, 연력학. 여러분들 밑줄 친 것만 체크하면 돼요. 제1법칙은 뭐라고? 에너지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 불변. 에너지 총량이 1000이 주어져 있으면 그 1000이 어느 쪽에는 200, 어느 쪽에는 300, 어느 쪽에는 500 이렇게 있다면 그것은 부분에서 가진 고유값은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총량은 같다. ABC에 있는 그 전체적인 총량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 다음 2번째. 연력학 제2법칙. 결국 첨화주술에서 요거는 처음 부분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설명을 계속 쏜 겁니다.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제2법칙은 뭐라고? 열이. 자, 여기에서는 부분적으로 왔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첫 번째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는 점, 두 번째 자발적이라는 점, 요 키워드를 기억합시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론들은 나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자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법칙, 이론들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판단 대상은 맥스웰의 도깨비 나 부분이에요. 요걸로 일단 끝. 더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래도 혹시 이과생들의 지적 그 체험을 위해서 좀 더 얘기하자면 요 2가지 연력학 제2법칙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가는데 자발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참고적으로 보자면 뒤를 위해서 좀 참고 개념으로 미리 좀 하자면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데 연력학 제2법칙은 요거 부족한 거 뭡니까? 총량이 불변한다라고 했는데 요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요런 것들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의 방향성에 키워드를 좀 알아두세요. 에너지의 방향성과 관련된 방향성. 그래야 맥스웰 도깨비 이해가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에너지의 방향성.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값이 엔트로피가 이제 나오게 되죠. 엔트로피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까요? 크거나 같다. 요거죠. 또 하나. 자연의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것에 자연 현상은 엔트로피가 플러스인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고서 설명을 했었던 세계적인 석학들이 싸웠던 유튜브에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엔트로피와 진화론의 관계에 대해서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은 가설을 제시했죠. 왜? 엔트로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크거나 같다 해서 번호를 요게 1번, 요게 1번, 그렇죠? 요게 2번, 그 다음에 요게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이 연력학과 관련이 되면 요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전 배경 지식이에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전 배경 지식.
그런데 EBS는 요걸 더 뛰어넘죠. 아까 얘기했던 6강에서, 정형학습 6강에서는 환산 변수라는 것을 사용해서 온도, 부피, 압력 요 세 가지 요소를 아주 숫자적으로 설명해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그 내용 이해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조금 복잡할 겁니다. 좀 복잡할 거야. 자, 요런 거 다시 한번 키워드 좀 알아둘까요? 내 방향성과 관련이 되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플러스인 방향으로 자연현상은 흘러간다. 그 다음에 무지소도가 증가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엔트로피의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리저리 들어봤던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이거 이과적인 소용이 없는 나 같은 순수한 문과재미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우리 이과생들은 본인들의 배경 지식으로 충분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1문단 들어갔고 다음 2문단 들어갑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생 좀 시작하게 될 거예요. 맥스웰 도깨비 가기 전에. 자, 2문단 또 빠르게 한번 가보죠. 1860년에 클라우지스는 제안하였다. 그가 제안한 엔트로피 S죠. 밑줄 들어갑니다. 엔트로피 S를 현대의 개념으로 나타내면 어떤 개의 열의 양을 절대 온도로 나눈 값 밑줄 칩니다. 엔트로피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차례차례 다 봐서 정리하면 좋겠는데, 이 문단도 결국 이 문단은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엔트로피의 개념이 바로 뭐다고? 자발적인 과정이란 얘기죠. 자발적 과정과 관련된 엔트로피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위에다 쓸까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발적인 거 밑줄 쳤잖아요. 요거죠? 얘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다면 지금 요 자발적인 걸 이어받아서 두 번째 문단은 얘를 설명한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 자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자발성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면 좀 편하겠죠. 최종적인 결론은 그 긴 내용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좀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압축 정리가 아니라 밑줄 정리로 쭉쭉쭉쭉 좀 뽑을게요. 첫 번째가 엔트로피 네모칸 칩니다. 이 문단 핵심어예요. 이 문단 핵심어. 이론적으로 배경 지식 깔려고 하지 말고 이 정도 알고 들어가면 많이 아는 거잖아. 평범한 사람으로. 그래서 엔트로피를 현대의 개념으로 나타내는 어떤 개의 열의 양을 온도로 나눈 값. 자, 엔트로피 거기 쭉 밑줄 쳐놨죠? 자, 몇 줄 쳐놓은 거, 밑줄 쳐놓은 거 뭘로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열의 양을 온도로 나눈 값. 열 나누기 온도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 나누기 온도다. 끝. 이게 바로 뭐라고? 열 나누기 온도가 바로 요게 엔트로피의 개념 첫 번째입니다. 엔트로피의 개념 첫 번째로 제시된 내용이에요. 너무 많은 걸 배경 지식으로 투사하려고 하지 마라. 주어진 거를 그대로 이해하자. 그런데 열 나누기 온도라고 했어요. 요거 나누기예요. 그러면 나중을 위해서 요걸 한번 더 해석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준비해 줄 테니까 배경 지식으로 한번 가져갑시다. 열 나누기 온도라고 하는 것은, 자, 엔트로피의 개념 첫 번째가 나오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첫 번째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엔트로피는 열에 비례합니다. 열의 양이죠. 엔트로피는 열에 비례한다. 이런 정도까지 읽을 수 있으면 뛰어난 거 아닌가요? 뛰어난 학생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온도에 어떻게 한다고? 반비례한다. 이걸 왜 보여주느냐? 우리 국문과적인 국어 시험은 얘를 물어보는 거야. 얘가 필요한 거예요. 엔트로피의 개념에서 뭘 알아야 되죠? 열 나누기 온도식 백날해봐. 저걸로 문제 내는 거? 아니야. 저 의미가 뭐라고? 열은 분자니까 비례고, 온도는 나눠져서 작게 만드는 애니까 반비례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수치화를 문장화하는 그 맛을, 요거 숫자잖아. 사실 온도분의 열이잖아요. 온도분의 열, 수치화된 거를 문장화하는 맛을 한번 여기에서 느껴주게 해주고 싶었어요. 자, 고온 T1인 물체로 이루어진 K1과 어쩌저쩌고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쭉 읽어서 그림 1과 같이 지나서
네, 그림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림 1로 갑시다. 파악해야 될 대상. 그림 1. 네, 원통이 있고, 그죠? 원통이 있고, 뭐 화살표 있고, 개 1, 개 2인데, 이 개는 아마 고립개일 겁니다. 네, 고립개. 각각의 개는 고립개. 열린 개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림 1이 뭐를 얘기하는 건가? 자, 그림 1은 또 미리 체크하고 갈까요? 네,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다. 열이 이동함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자, 그림이 나타나면 그 그림이 여기 주어진 내용과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거를 체크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세 번째는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면 네, 나눔값이다. 그림 1이 세 번째 줄 있고 빠져나갔으므로 해서 Q1, Q2가 있는데 그 과정을 일일이 다 해석하려는 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둘넷 여덟 번째 줄 마침표 있는 문장쯤에서 T1이 T2보다 큰 값이므로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이걸 먼저 밑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앞이 필요하면 이해하면 됩니다. T1이 뭐라고? T는 온도예요. 여기에서 그 공식을 좀 정리하면 T1이 T2보다 큰 값이므로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자, 열이 이동하는데 세 번째 그 밑줄 친 부분은 엔트로피의 뭐를 얘기하는 거냐?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밑줄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따지는 부분인데 변화량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에요. 또는 량을 몰라도 엔트로피의 변화에 관련된 특성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우리 문과적으로 좀 이해하자면 마이너스 온도분의 열, 그죠? 마이너스 온도분의 열. 그 다음에 또 그냥 플러스 상태의 온도분의 열이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공식화 한번 좀 해볼게요. 온도가 분모, 그 다음에 네, 열이 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그 마이너스 Q per T 플러스 Q per T2이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서 요거 요렇게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를 가진 것과 플러스를 가진 요 두 가지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요게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요. 네, 양의 값을 갖는다. 양의 값을 갖는 것은 0보다 여기 있죠? 0보다 크거나 같다요. 크거나 같다. 아,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을 관련시켜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를 사실 제대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뒤로 보면 즉 열이 해서 즉인데 이 접속부사에서 네, 즉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면 예시적인 접속어 기능이에요. 여기서의 즉은 더 부연 설명해 주거나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즉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발적인 과정이다. 이제 묶어야지. 안 묶으면 내용 더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이건 파란색으로 묶어도 되겠지. 2번과 3번 항목으로 했던 거는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라서 얘 끌고 옵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다는 표현이 거기 있죠. 자발적인 과정이다. 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하는 요 내용 끌어올게요. 네, 4번이에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은 다시 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발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됩니다. 자발적인 과정이다. 묶으세요. 연결해서 묶으세요. 어디 누가 얘기해주고 있다고? 교재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발적인 과정이라고. 내 배경 지식을 너무 많이 갖지 않아도 묶고 연결해서 지식을 완성할 수 있다. 자신감 가지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네 번째를 저렇게 정리를 하고 이를 확장하면 이 확장한다는 건 달라진 거예요. 이를 확장하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현상은 자발적인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네, 4라고 쓰지 않고 그냥 5라고 할게요. 화살표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네, 자발적인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대요. 여기에다 써도 되거든. 칸이 부족해서 못 쓴 거야. 엔트로피가 네, 증가한다고. 그럼 얘는 뭐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뭡니까? 증가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지.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묶었는데 2, 3, 4, 5 다 묶어서 요거 한 덩어리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 여러 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잡다한 요소처럼 보이는 이 공식들이 뭐를 얘기한다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데 0보다 크거든. 연력학 제2법칙처럼 그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래. 엔트로피의 개념과 자발적 과정. 거의 게임 끝난 겁니다. 뒤에 설명이 더 있죠. 네, 뒤에 설명이 더 있는데 이거는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밑에 더 깔아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더 디테일한 걸 물으면 3점짜리 보기 그래프 넣어서 요 뒷내용을 더 물어볼 수 있겠네. 출제자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면 이 문단의 내용은 다 이해한 거예요. 자발적 과정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발적인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라고 정리 끝났어요. 그런데 뭔가 더 다른 걸 설명하거나 추가하기 위해서 뒤에 내용을 더 덧붙이거나 또는 대조적인 요소가 있거나 그런 거일 때 뒷내용이 더 있는 겁니다. 자, 또 가줍니다. 그래서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쭉 읽다가 가령 하는 거죠. 가로치세요. 그래서 여섯 번째 가령 하는 부분은 예시잖아요. 예시는 앞을 이해했다면 굳이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안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조의 잉크방울을 떨구면 어쩌저쩌고 네, 자발적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 것이다. 엔트로피가 증가 또 반복되고 있죠. 밑주첩은 증가할 거예요.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곳에서 나오죠. 증가하는 방향.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곳에 집중된 열이나 물질이 전체에 퍼지는 현상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결국 엔트로피 증가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현상에서 네, 여기까지 가로쳐볼까요? 가령 부분에서 엔트로피가 두 사례에서 무질서도가 증가한 현상이라도 여기까지 가로치세요. 해서 가령 요 예시에서 건질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무질서도가 증가한 겁니다. 밑줄 쳐놓고요. 네, 여기 요 내용 있는 데서 이제 가로 닫고 이해하고 엔트로피 증가는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엔트로피 증가하고 무질서도 증가는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 판단하면 끝이에요. 앞에서 정리한 거랑 똑같네. 여기서 앞에 내용 있잖아. 엔트로피 증가는 무질서도 증가라고 얘기 때리고 있잖아요. 또 같은 내용, 또 묶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한 방에 쭉 묶는 거죠. 엔트로피라고 하는 엔트로피에 대한 예에 대해서 그림 1, 공식, 자발적, 엔트로피 증가, 무질서도 증가 다 같은 개념이라고. 이 모든 게 뭐를 가리키고 있다고? 얘가 이렇대.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해. 맞아.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그건 자발적 과정이야. 맞아. 이것만 확인하라고요. 됐죠? 다음에 그 밑에는 또 구체적인 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또 구체적인 특징이 뭡니까? 해서 요것이 여기 엔트로피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무질서도 증가가 바로 엔트로피의 주요 개념 넘버 2로 정리할 수 있네요. 얘가 한 세트예요. 여기 1번 말고 2, 3, 4, 5, 6까지 썼던 요 내용이 엔트로피의 개념 두 번째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 엔트로피의 두 번째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 물질의 상이 변하는 상변화 과정을 통해서 물질 자체의 엔트로피는 변화하는데 일정한 온도와 압력 상태에서 물질의 엔트로피는 자, 상변화 과정인가요? 이 단어가 또 뭔가 뒷덜미를 잘 볼 거예요. 상변화, 상태 변화겠죠?
네, 외형적인 상태 변화일 수도 있고 내적인 어떤 성질 변화일 수도 있는데 어떤 상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다 빼고 얘가 언급한 것만 보면 돼요. 그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져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건 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글쓴이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정한 온도와 압력 상태에서 물질의 엔트로피는 액체일 때가 고체일 때보다 크다. 상 변화에서 엔트로피가 지금 중심화제잖아. 엔트로피는 액체와 또 뭐라고 돼 있지? 고체일 때 누가 더 크다고? 엔트로피는 액체가 커, 고체가 커? 액체일 때가 더 크다니까 간단히 정리하세요. 엔트로피는 액체 상태일 때가 더 크다. 요거죠. 액체일 때가 고체일 때보다 크다인데 액체일 때가 동그라미, 크다 동그라미. 크다의 대상이 액체냐 고체냐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자. 요거 여기 연결되니 안 되니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한 문장씩 읽으면서 액체 상태일 텐데 얘 같은 그룹인 것 같기는 해요. 액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도가 증가합니다. 고체는 딱 정해져 있어. 안 무너지고 안 떨어지고 디딜 수 있잖아요. 근데 액체는 푹 빠지잖아요. 공기? 숨 쉴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뭐 우리가 물질처럼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이 액체이기도 합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니까 엔트로피는 증가하겠네. 액체에서 고체와 액체보다 고체보다는 액체가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겠네. 액체는 자발적인 과정이겠네. 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런 특징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100% 다 연결이 안 되더라도 핵심적인 요소와 연결이 돼서 요 7번도 사실은 2번부터 6번까지 묶여져 있는 내용과 관련성을 갖고 있어. 다 관련된 거야. 그래서 쪼각쪼각 나가서 피자의 토핑처럼 따로따로 설명해 줬네요. 요걸요. 다음에 또 물이 어는 그러나 부분으로 갈게요. 그러나 물이 어는 점 아래에서 어는 현상은 개와 외계를 합친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자, 물이 어는 점 아래인데 요거는 이과생들을 좀 충족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물이 어는 점 아래라고 되어 있나요? 자, 아래에서 어는 현상. 우리 쉽게 가면 이거 뭐냐? 얼음 된 거야. 얼음땡. 자, 얼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얼음이 되는 것은 얼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엔트로피 증가를 했잖아. 엔트로피 증가래. 이건 좀 다르네. 네, 엔트로피 증가 밑줄칩니다. 근데 엔트로피 증가인데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조건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해당 물질, 물과 외계, 요것도 밑줄쳐주세요. 개와 외계를 합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요거는 개 자체만 증가하는 건데, 개가 증가하는 건데, 이건 외계하고 합쳐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요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개와 외계를 나눴다. 물이 어는 점 아래에서 언다, 고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어는 과정에서, 어는 과정에서 열이 방출이 되지요. 그래서 얼음 자체만 보면 열이 방출이 돼서 엔트로피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주변계는요, 주변은 열이 증가하지 않아요. 이 얼음에서 나온 열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걸 토탈로 합치면, 요거를,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 합치면 엔트로피가 증가했다고. 얼음 자체는 떨어졌지만 그 주변이 올라가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한 게 뭐야? 바로 얘잖아. 얘. 지금 이 실액이 굉장히 뜨거워요. 밖에를 데펴서 여기를 차갑게 만든 거예요. 여기 열을 빼서 밖으로 뽑아내는 거니까. 밖에 실액이 가면 막 뜨겁지 않나? 그죠? 엔트로피에도 아마 이것과 관련이 돼서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에 물질이 얼어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 분자나 원자 운동이 제한돼요. 자, 요거는 반대가 되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증가하지만 요렇게 얼음이 되면 또 하나 더 들어가죠.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거죠. 무질서도가 감소합니다. 무질서도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또 하나 밑줄 쳐야 돼. 무질서도 정도가 감소 밑줄
쳐놓고 이거인즉슨 뭡니까? 요거는 질문이 없으니까 요거는 엔트로피가 감소한 거예요. 얼음이 되는 부분에서 개와 외계는 총량으로 합치면은 증가를 했지만 지금 뭡니까? 분자나 원자 상태에서는 자, 요거 제한 조건 들어가야 되죠. 분자나 원자죠. 분자나 원자는 이 물 또는 얼음이겠습니다. 해당 개가 되겠죠. 해당하는 개는 엔트로피가 감소해요. 그래서 이거 써놓은 거예요. 개와 외계. 열이 방출이 돼서 전체적으로 개와 그 주변 환경을 합쳐보면 엔트로피는 증가했지만 분자나 원자, 해당 개 자체, 해당 물이나 얼음 자체에서는 엔트로피는 감소한 걸로 이렇게 설명하죠. 이때 물질의 외부와 엔트로피의 변화 총합은 양수가 되어 자발적으로 일어난 과정이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나눠놨는데 이 글쓴이가 선택하는 과정은 어디입니까? 바로 얘를 선택해서 이거를 합쳤다라고 봤을 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을 자발적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한 거죠. 지금 이 글쓴이는 얘를 지금 요 그룹이 또 하나 있어요. 2, 3, 4, 5, 6, 5는 이 그룹과 요 부분을 연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의도가 다분히죠. 물질 자체는 감소했어. 엔트로피 감소했어. 열 방출을 했어. 그런데 주변에 열 증가한 거 이걸 보면 우리 이 강의하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이 강의실 바깥에 있는 이 실외기까지 연결된 그 주변 그 실외기가 놓여 있는 그 주변 공간까지 보자면 엔트로피는 증가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저기 뜨거울 테니까 저 실외기가 있는 곳은 굉장히 뜨거울 테니까 여기 온도 낮춰진 것보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길지만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문단이 좀 수월해집니다. 네, 3문단으로 이젠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3문단. 자, 그래서 3문단 1877년 볼츠만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9페이지 맨 아래 열의 양을 온도로 나눈 값인 엔트로피가 자, 열의 양을 온도로 나눈 값인 엔트로피 밑줄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밑줄친 거 이제 앞부분과 중복되는 내용의 열의 양을 열 나누기 네 온도 앞에서 저기 써놨죠? 예, 저겁니다. 아, 앞에서 설명한 거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구나 해서 엔트로피까지 한 거 네, 여기까지 밑줄쳐서 이게 네, 엔트로피의 열 역학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에 대해서 옆으로 써야죠. 자, 열 역학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아, 그럼 두 번째 문단은 뭘 얘기했는데 미시적 관점에서 그죠? 예, 요 세 번째 문단은 네, 미시적 관점에서의 네, 엔트로피입니다. 노란색을 쓸까요?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서의 관점의 엔트로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뒤에 있는 맥스웰의 도깨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한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볼츠만은 열역학적 정의고, 자, 분자나 원자 같은 미시적 부분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미시적, 아주 작은 거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시적 밑줄 쳐둡니다.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거죠. 미시적인 관점까지 밑줄. 자, 그래서 미시적 관점의 엔트로피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미시적인 관점 밑줄 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미시적 관점에서의 뭐를 미시적 관점에서 이제 좀 정리할까요? 그 뒤에 내용 정리하면 엔트로피라는 것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미시적 관점에서 엔트로피는 뭐라고? 엔트로피는 경우의 수로 결정이 된다고 열역학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 네모칸 빡빡 치세요. 뒤에 있는 거. 경우의 수로 정의가 된다, 결정된다, 게임 끝. 세 번째 문단은 얘 설명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열역학적으로 설명되는 거, 지금 것은 열역학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열역학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미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다. 경우의 수로 엔트로피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엔트로피는 진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개념 가설이니까. 됐죠? 그래서 경우의 수로 결정이 된다. 이 경우의 수를 저 뒤에 있는 내용으로 좀 하면, 네, 볼츠만 상수를 비례상수, 볼츠만은 그가 정의한 엔트로피와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의 단위를 잊을 수 있게 볼츠만 상수를 비례상수로 도입했다. 해서 볼츠만 상수인가요? 해서 화살표문에서 네, 볼츠만 상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볼츠만 상수 오케이. 하나 더 써놓고 도입하였다. 미시적인 상태의 경우의 수가 증가하면 엔트로피가 커진다. 다시 한번 경우의 수가 증가하면서 경우의 수가 증가하면 엔트로피 증가죠. 엔트로피 증가. 요거 써놨네요. 수조의 물에서 잉크 퍼지는 거 쭉 확산이죠. 예, 쭉 따라서 잉크 분자가 조그만 방울로 몰려있을 때 엔트로피가 낮다. 맨 마지막 문장. 이처럼 경우의 수가 많아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엔트로피 증가. 그 다음 경우의 수가 있는데 경우의 수에서 또 하나 네, 자발성이죠. 네, 자발성이 여기에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죠. 자발성과 관련해서 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도 경우의 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이때 어떻게 됩니까? 경우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발성은 역시 증가죠.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네, 많아짐인가요? 네, 많아짐. 이렇게 쓸게요.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자발성이 커지겠죠. 무질서도도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어느 하나만 이해를 하면은 세 번째 문단은 그냥 쭉쭉쭉쭉 연결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서의 엔트로피를 좀 보면 미시적 관점에서는 경우의 수로 결정을 하는데 이 경우의 수로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네, 통계 역학적 엔트로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시적 관점에서의 엔트로피는 다시 한번 미시적 관점에서의 엔트로피는 네, 통계 역학적, 연력학적이 아니라 통계 역학적 엔트로피다. 이렇게 용어 정리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다. 미시적 관점은 경우의 수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나 질문에서는 맥스웰의 그 실험 자체에서 연력학 제2법칙에서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를 좀 따져봤는데 네, 고립계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 얘가 각각 고립계예요. 얘가 각각 고립계인데 지금 그림에서 도깨비 그 방 그림 모형을 보니까 A방의 특성과 B방의 특성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B방에서 A방으로 이동할 때 온도 차이가 나타나서 엔트로피와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가면 뭔가가 에너지라든가 엔트로피가 감소하겠죠. 감소하는 것보다 도깨비가 이거에 대해서 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네, 이 도깨비가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네, 여기 감소되는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도깨비가 에너지를 사용한 외계에서 도깨비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B방에서 A방으로 이동하는 그 에너지 이동의 그 감소분이 있는데 도깨비가 에너지 사용해서 증가한 그 양이 감소한 양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했던 연력학 제2법칙을 적용해 본 결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제부터 마지막 한마디를 더하면 두 가지 복합 지문이 나오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서로 반대견해지 마지막 문단을 보고서 반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하나를 판단하는 건지를 살펴보세요. 지금 이거는 가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나 지문을 판단한 거예요. 가는 판단 근거, 나는 판단 대상, 그거죠. 판단 대상은 예시적인 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판단 대상일 때 이 판단 대상이 앞부분에 제시된 이론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또 비교 대조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문 강독은 마무리하겠습니다.